916년에 요나라를 세우고 926년 발해를 멸망시켜 만주 지역을 장악한 거란. 당시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5대 19의 혼란기를 지나 송과 거란, 고려의 삼각구도 속에 송과 거란 두 강대국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로 하였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거란을 자극하였고, 고려가 송과 군사동맹을 맺을까 염려되어 고려를 자기 나라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런 거란은 942년 태조 25년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여겨 사신들은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묶어놓고 굶겨 죽였다. 이를 만부교 사건이라 한다. 이러한 강경책을 쓴 이유는 발해의 마지막 태자였던 대광현이 발해 멸망 이후 유민들과 고려의 귀순해 대동강 이북 지역에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압록강에 이르는 땅을 개척하여 살면서 북방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왕건이 발해인들의 마음을 살핀 처사였던 것이다. 이것이 고려와 거란과의 악연의 시작이었다. 이로써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고려에서는 거란에 대한 적대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뒤 거란은 993년 성종 12년부터 1019년 현종 10년까지 무려 26년간 고려를 세 차례 침공하였다.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소손령이 이끄는 80만 대군으로 거침없는 공격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광현의 아들 대도수가 안용진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거란의 기세를 꺾었고, 서희의 단판 외교로 제1차 고려 거란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서희가 단판 외교로 강동육주를 획득하며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것은 영토 확장이 이유가 아니었다. 거란은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려와는 외교적 주종관계를 맺는 게 그 목적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서희는 송과의 국교 단절을 내세워 전쟁을 끝내고 강동육주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집중하여 송나라를 굴복시켰다. 송나라는 매년 은신만냥과 비단 20만 필의 세패를 거란에 바치겠다는 전연의 맹약을 맺으며, 송은 형이 나라, 거란은 아우의 나라로 양국 간의 국경은 현상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후 송과여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지속되며 통상이 개시된 결과 요나라는 크게 번영하였다. 그렇게 송나라를 굴복시킨 거란은 1010년 현종 1년에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한 제2차 고려 거란 전쟁이었다. 당시 고려는 목종의 모호인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불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려 하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세력을 숙청한 뒤 홧김에 목종까지 폐위해 살해하고 대량원군 왕순을 왕으로 옹립시켜 조정을 장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강조의 정변이라 하는데, 거란은 이 정변을 구실로 삼아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거란의 진짜 의도는 고려와 송나라와의 교류를 완전히 막아 고려와 거란 간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키고 강동육주를 되찾으려는 데 있었다. 거란은 통주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 부대 30만을 격파하고 개경으로 입성하였다. 강감찬의 권유로 고려왕 현종은 나주로 몽진을 떠난 후였다. 그러나 거란군은 개경의 함락에만 집중하느라 흥화진, 구주, 통주, 서경 등을 그대로 두고 왔기 때문에 병참선이 차단되었다. 이에 거란은 고려가 하공진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물러갔다. 그러나 돌아가는 도중 구주 등에서 양규와 김숙흥 등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양규와 김숙흥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렇게 제2차 고려 거란 전쟁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현종은 거란에 친조하지 않았고 강동육주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려는 1013년에는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는 송나라와 다시 교류하였으므로 거란은 1018년 10월 동평군왕이자 요성종의 매제인 소배압을 도통사로 한 10만 대군으로 다시 고려를 침공해왔다. 제3차 고려 거란 전쟁이었다. 고려는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있던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8,300명의 대군으로 이에 대비하였다. 수적인 부분은 고려군이 우세하였지만
농민들과 군사들이 섞여있는 상황인 고려군에 비해 유목민족으로서 평생을 전쟁을 하며 살아온 최정예 김하군단, 그것도 황제친위군 10만에는 비할 바가 못되었다. 이런 전력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강감찬은 2차 전쟁 이후부터 철저히 준비하였다. 그의 고심의 결과는 3차 전쟁에서의 대승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강감찬은 뛰어난 지략으로 소배압의 군대가 기존 루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올 수 있음을 예측하여 흥화진 근처 산골짜기에 12,000명의 김하병을 매복시켰다. 그리고 삼교천 상류의 냇물을 소가죽으로 엮어 막아둔 채로 거란군을 기다렸다. 거란군이 삼교천 강을 건널 때 막았던 물을 일시에 흘려보내고 매복시켰던 복병을 출동시켜 거란에 큰 피해를 입혔다. 거란군은 초반부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후퇴하지 않고 고려군의 이어진 공격을 피하여 개경으로 나아갔다. 이에 강감찬은 김종현의 1만의 부대는 개경을 방어하게 하였고 강민첨에게는 소배압을 추격하게 하였다. 이는 거란군과의 계속된 교전을 유도하여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강감찬의 전략이었다. 거란은 자주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아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개경직공을 택한 소배압은 전속력으로 개경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다 결국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현에 도달했다. 그러나 현종은 이번에는 개경을 버리고 피난 가지 않고 성 밖의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개경성 외부는 청야전술을 펼쳐 거란의 식량 보급에 차질이 생기게 하였다. 소배압은 먼저 척후기병 300을 금교역 방면으로 보냈으나 고려군 100명의 기습으로 전멸하였다. 결국 소배압은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하였다. 강감찬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한 명도 살려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번에는 아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무참히 밟아주고자 하였다. 강감찬은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귀주벌판에서의 전투는 강감찬이 미리 계획해둔 결전의 장소였다. 1019년 2월 드디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귀주대첩이 시작되었다.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 도착하면서 거란군의 철군 경로는 차단되었다. 그러니 거란군은 반드시 고려군을 제압해야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양국의 군대는 귀주성 동쪽 교외에서 두 곳의 강을 두고 대치하였다. 몇 번의 충돌이 있었으나 승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 바람도 고려군의 편이 아니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거란의 화살은 잘 날아가지만 고려의 화살은 바람의 저항을 받아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다. 더군다나 넓은 벌판에서의 대회전은 김하병인 거란에겐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투였다. 그렇지만 고려군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양군의 교전이 끝도 없이 계속되던 그때 개경을 방어하던 김종현의 군대가 거란군의 후방에 나타났다. 이 또한 귀주벌판에서 적의 후미를 공격하고자 한 강감찬의 계획된 전략이었다. 강감찬은 김종현의 군대와 함께 양쪽에서 거란군을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며 깃발들이 북쪽을 향해 휘날렸다. 고려군은 이를 승리의 징조로 여겨 사기가 올랐고 거란군은 기세를 탄 고려군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바람의 방향 또한 강감찬의 전략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 시기의 귀주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풍향이 자주 바뀌는 지역이었던 것이었다. 소배압은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강민첨이 이끄는 고려군은 석천을 건너 발령까지 추격을 이어갔고 수많은 거란군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한편 말, 낙타, 병장기 등 다량의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고려의 완전한 대승이었으며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한다. 귀주대첩의 승리는 강감찬이 지형과 날씨 등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한 결과였다. 현종은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그의 군대를 영파역까지 나가 맞이하여 금화팔찌를 머리에 꽂아주고 오색비단으로 천막을 쳐서 직접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리며 찬탄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거란은 귀주에서의 패배로 군사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력 부대의 상당수를 잃은 것이다. 10만의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거란의 성종은 크게 노하여 소배압에게 사자를 보내 내가 적을 가볍게 여기고 깊이 들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 얼굴을 어찌 다시 볼 것인가. 마땅히 내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고 죽일 것이다라며 크게 책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019년 3월 소배압이 귀환하자 성종은 군유를 어긴 죄를 지적하고 면직시키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 지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고려와의 전쟁으로 막강했던 국력이 기울기 시작했으며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결국 1125년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귀주대첩의 승리는 26년간의 고려거란 전쟁을 끝낸 대첩이었고 거란의 침략 야욕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된 결과 120년 동안 평화를 가져다준 대첩이었다.
강감찬 장군은 3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문관으로의 길을 걸었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 71세의 노장으로 총사령관을 맡아 거란과의 전쟁을 끝낸 구국의 영웅이었다. 그는 귀주대첩의 승리로 고려의 영웅이 되었고 1019년 검교 태위 문화시랑 동래사 문화평장사 천수연 계곡납 시급 300호에 봉해지고 1020년에 특진검교태부 천수연 계국자 시급 500호에 봉해졌다. 1030년에 문화시중에 올랐고 1031년에 특진검교태사 시중 천수군계국후에 이르렀고 천재적인 문관이었던 구국의 영웅 강감찬은 향년 84세의 하늘의 별이 되었다.